어제 카운트다운에서 산 쿠키입니다. 쿠키. 근데 여러분 이거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제 헬스 출시해서 제가 하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딱딱해요. 이빨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두 번째 집으로 갈지 아니면 월요일까지 좀 기다려서 월요일에도 뷰잉을 보고 올지. 근데 일단 마음이 좀 많이 기울이긴 했어요. 어제 본 집에. 이거 먹다가 내 이빨이 큰일 나겠는데? 내려가야겠다. 어제는 컵라면으로 때웠기 때문에 외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돈 아낀답시고 계속 그렇게 컵라면만 먹으면 아프기 때문에. 아프면은 힘들고 서럽고, 또 저는 돈 아낀답시고 이번에 보험비를 정말 많이 아꼈거든요. 병원 갈 일 없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인데 자꾸 저만 나오니까 어이없죠? 뉴질랜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집이 결정된 것 같아요. 어제 두 번째 뷰잉 봤던 집 있잖아요. 한 개 더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왜냐면 어제 이제 그 방 바로 앞에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밤에 전기가 무르면 밤에 세탁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시끄러우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음에 엄청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닌데 이것도 혹시 몰라서 물어봤어요. 이제 답장을 계속 준다는 거는 어쨌거나 아직 방에 안 나갔던 소리니까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좀 물어보고 있었는데 장문의 답장이 온 거예요. 소음 관련 이제 내용이랑 더불어서 제가 어제 물어봤던 입주 시기랑 그쪽은 제가 마음에 든대요. 근데 이제 다른 입주 희망자들이 있대요. 근데 저한테 먼저 입주 의사를 물어보고 싶었대요. 저도 먼저 기회를 주신 거죠. 그때 딱 그냥 더 지체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해치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집주인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인상도 좋았으니까 위치도 처음에 목표로 했던 도심이 아닌 게 아쉬웠던 거지 나쁜 건 아니었어가지고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월요일에 보러 갈 그 집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한다고 했을 때 약간 살짝 좀 쎄한 것도 조금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서 고민을 하면은 여기 놓칠 것 같고 좀 후회를 할 것 같다. 그냥 제 느낌을 한번 믿어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라는 생각에 일단 고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팬메이트들한테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후에 답장을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호텔에 이제 제가 좀 숙박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연장하지 뭐. 다른 풀메 분들이 저를 거부하시지만 않는다면 4일차 정도에 집이 구해져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고, 저는 오늘 오려고 했던 카페에 왔어요. 4시에 닫는다길래 4시까지 좀 일을 구하면서 밀린 작업을 좀 하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외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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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만 얘기하니까 조금 재미없으시죠? 근데 뭐 뉴질랜드의 5월 중순은 생각보다 좀 쌀쌀하네요. 이렇게 입고 나가면 딱 따뜻한 정도? 후리스에 적당한 후드 하나 이렇게 입으면 따뜻한 정도고, 그리고 뉴질랜드 사람들은 조금 추위에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후리스 하나 아니면 안에 이너 적당히 입고 적당한 외투만 걸치면 될 것 같은 이런 날씨에 다들 경량 패딩이나 그런 되게 무거운 외투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추위를 많이 타는군. 추위에 약한 사람들이군. 전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도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저 본투비 한국 사람이고 또 작년까지는 겁나게 추운 캐나다 겨울을 토론토에서 겪어낸 사람으로서 여기 오니까 졸지 추위 최약체인 제가 추위에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단! 아마도 제가 일을 구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브이로그가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적당히 보면서 썰 듣기 그리고 정보 수집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지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제가 말이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라도 혼자서 얘기하면서도 말동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말동무는 접니다. 네. 이렇게 혼자 노는 거죠. 현재 상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을 구했어요. 두 번째 뷰잉 만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좀 전체적으로 쓱 훑으면서 계약을 하게 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까 해요. 이번 에피소드는 계약에 대한 얘기겠네요. 여러분들은 저랑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다른 분들은 한국에서부터 이미 막 뷰잉 약속을 잡아서 도착하자마자 뷰잉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조건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없는 거예요. 페이스북 그룹도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거기서 구한 분들보다 안 구했다는 분들이 조금 더 많기도 했고, 페이스북 그냥 가입하기가 귀찮았었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미랑 한인포스트 두 가지를 중점으로 제가 알아봤는데, 한인포스트는 우선 약간 제가 캐나다 때도 느꼈는데 시티 쪽, 도심 쪽보다 도심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곳들이 되게 많았어요. 비용도 괜찮고 도심 위치에 있는 거는 정말 얼마 없어서 그중에 괜찮은 조건을 제가 뷰잉을 보러 가기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뷰잉을 잡았는데 오늘 계약한 그 집과 그 뷰잉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이거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 트레이드미 같은 경우에는 한인포스트보다는 조금 더 매물이 많긴 했어요. 설정만 잘하면은 시티 중심에 있는 거랑 시티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 이렇게 매물은 많지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거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계속 새로 고침을 해도 하루에 새로운 매물이 한두 개꼴로밖에 안 올라오고,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일단 연락을 넣어보자 해도 밑자에 본전하고서 한 5-6군데 정도는 넣었었어서 의외로 연락은 좀 많이 왔어요. 한두 군데 빼고는 많이 왔습니다. 첫 번째 집은 일단 가격 대비 창문이 없다라는 방 환경과 그 주인의 성향 등등, 이 집은 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탈락이었고, 두 번째 집이 지금 제가 계약한 집인데, 그 집은 일단 그냥 처음엔 제가 원했던 게 도심 안에 있는 콘도에 살고 싶었어서 그게 아니니까 아쉬운 거지, 버스 타면은 10분, 15분이면 도착하고 걸으면 스카이타워를 중심으로 30분만 걸으면 돼요. 사실 걷기에 조금 주저했던 이유가 뉴질랜드가 이 오르막길이 정말 많아요. 그 다운타운이 말 그대로 진짜 다운타운이에요. 진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약간 등산을 하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거를 배제하고서라도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인상이 너무 좋았고, 그냥 거기를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고민을 한 거겠죠?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뭐 다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사실 큰 목적을 두진 않거든요. 제 인생을 조금 다채롭게 꾸미고 싶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외국을 다니는 이유도 좀 있는데, 그런 집의 형태는 제가 안 살아본 집이고 앞으로도 왠지 살기 어려울 것 같은 집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1층이니까 짐 같은 거 옮기기도 편하고, 제가 또 춤을 많이 추니까 1층이면은 소음 문제도 많이 없고, 집 주인도 굉장히 인상이 좋았고 되게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약간 내가 갈 곳이 없으면은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라든지, 반년에서 1년 정도 있겠다는데 뭐 그 정도도 괜찮다라고 해주던지, 되게 이것저것 배려나 설명 같은 것도 되게 잘해주고, 그게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집뿐만이 아니고 그 집에서 공유할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집은 되게 뭐 살아봐야 알겠지만 되게 막 서로서로 교류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외롭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도 생각보다 황량하지 않아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세탁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세탁기가 되게 좀 몇 달 전에 산 되게 최신 세탁기이고, 자기들은 살면서 소음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신경 거슬린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런 불만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너가 많이 예민하다면은 혹시 모르니까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괜찮다 괜찮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솔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그냥 괜찮아 보였어요. 다른 플랫메이트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는 계약도 좀 노련하게 제대로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냥 그쪽 집에서 먼저 저한테 우리는 너가 괜찮은 것 같다, 너만 좋다면은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라고 먼저 저에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 F의 마음을 올렸고요. 저는 좀 약간 느낌을 믿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문자로 나도 너네 집에 살고 싶다 라고 연락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같이 살기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메일로 서로 제 여권 스캔본이랑 제대로 된 계약서를 보내줬어요. 난 캐나다에서 그 계약서 때문에 제가 잔뜩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 렌트는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이런 계약은 확실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나 외국에 있다면, 특히나 본인이 혼자라면. 근데 먼저 그쪽에서 계약서를 보내주겠다 해가지고서 계약서 안에 본드는 우리가 플랫 렌트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들 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PDF에다가 사인해서 보내주면 되고, 제가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아이패드로 저기 문서 보기 눌러가지고 그 마크업 그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슥 그려보니까 되더라고요. 본드비를 내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체크아웃이 24일인데 27일에 제가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너가 지낼 곳이 없으면은 거실에 너가 지낼 자리를 좀 마련해 주겠다라고 배려를 해주셨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깔끔하게 3박 여기를 엄청 저렴한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비싸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3박 연장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다가 뭐 합니까? 이럴 때 쓰라고 버는 겁니다. 어제는 진짜 내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너무 막막했는데 다행히 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여러분들 플랫 구할 때 사실 저도 너무 약간 얼레벌레 얼렁뚱땅 금방 구해버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게 팁이다 라고 알려줄 만한 지식을 습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몇몇 개는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에 보러 갈 때 봐야 할 것들, 뭐 방 상태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적어놨어요. 그 침구류 같은 거는, 침구류를 왜 물어봤냐면은 트레이드미 포스트에 침구류를 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쓰는 걸 주는 건가 싶어서 그냥 재확인으로 물어봤는데, 그러길래 그 트레이드미에 적혀있는 내용이 약간 돈적인 거랑 그 시설적인 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막 엄청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소한 거는 그냥 그 사람들도 자기가 그걸 체크했는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큰 부분들만 체크하시고, 또 트레이드미에 적혀있는 입주 가능 날짜 그것도 대부분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입주 가능 날짜도 가서 물어보는 게 나아요.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지. 미니멈 스테이라고 해서 최소 여기에 내가 얼마나 지내야 되는지 또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초기 비용이라고 하죠.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여기는 본드비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생각하려면 보증금이 있고, 우리나라는 월세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내잖아요. 캐나다도 한 달에 한 번이었고 일본도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뉴질랜드는 매주 냅니다. 그냥 집세라고 할게요. 집세를 혹시 모르니까 선불로 해서 그 다음 주까지 받는 집도 있고 안 받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한 집은 본드비만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입주하는 날부터 집세를 내는 방식인데, 물론 위치랑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200에서 280 사이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정도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기 비용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할까 한다면은 그래도 좀 넉넉하게 한 3주치 본드랑 2주치 정도의 주세는 갖고 집을 구하기 시작하는 게 아마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캐나다는 보증금으로서 몇 달치 월세를 먼저 받는 느낌인 거고, 일본은 보증금이지만 사례금이죠. 못 돌려받습니다. 막 청소비로 빠지거나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보증금은 우리나라처럼 보증금이에요. 손상 입힌 거 없고 문제 없으면은 돌려주는 느낌의 보증금이 바로 본드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이고, 공과금, 주세에 포함되어 있는 집이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내는 건지 물어보는 게 낫죠. 왜냐면 그것까지 합산한 게 내 찐
집세니까. 그다음에 굳이 물어보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방 쓱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훑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다면은 앞으로 같이 살게 될 플랫메이트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쓱 둘러보면 나쁘지 않고 이 정도만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머지는 제 두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는 제가 보고 느낀 거 아니고 어떤 블로거분이 말하신 건데 뭐더라? 베드버그? 저는 일단은 여기 호텔에 있으면서 베드버그 문제 딱히 크게 안 겪었고 또 캐나다 때랑 다르게 지금 물갈이도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진 않아가지고서 괜찮은데 어떤 블로거분이 막 베드버그랑 진드기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플랫을 막 몇 번 옮겼다고 그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한 걸 제가 봤어요. 그 신발을 안 벗고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런 집들의 경우에는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약간 좀 침대 쪽을 열심히 보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제가 고작 2개를 뷰잉을 했지만 제가 봤던 뷰잉 2개는 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집들이었고 비교적 좀 깨끗한 최신 집들이었어가지고 내가 가는 집에 좀 청결 상태에 좀 의심이 된다 혹은 내가 너무너무 예민하다 하면은 그런 것도 슬쩍 그러니까 침대를 이렇게 보거나. 근데 저는 아직 다행스럽게 베드버그를 마주한 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죠. 제가 또 할 말이 있고 전달할 말이 있다면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딱 2개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 시간 많을 때 뷰잉 같은 것도 많이 잡아놔서 뷰잉 하나당 소요 시간이 그 집주인이랑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볼 거면 쓱 보고 그냥 간단한 거 물어보고 나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 5분이면 되고 조금 마음에 들어서 이것저것 많이 보거나 아니면 집이 좀 크다면 그래도 한 15분? 그래서 넉넉 잡아서 한 건당 한 20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한국에 있을 때 미리미리 약속을 좀 잡아두고 도착하자마자 하루에 뷰잉 촘촘히 짜가지고 뷰잉을 다니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드미, 코리아 포스트, 뭐 페이스북 이런 걸 계속해서 한 매 시간마다 새로 고침하면서. 그리고 2번째로는 본인의 기준을 먼저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집을 고르면서 사실 누구나 다 기준이 다른데 어쨌거나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남의 기준에 따를 필요 없어요. 굳이 너 왜 그 집 골랐어? 했을 때 그러게 라고 휩쓸려 갈 필요 없고 근데 다만 고민을 할 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는지 나름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인생이 여러분 선택과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적어도 그 고민이 좀 덜 괴롭지 않을까? 덜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영상이 무지막지하게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저거를 다 편집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일단 집을 구했으니까 일 구하는 건 잠시 쉬고 밀리는 걸 하면서 내일부터 일 구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짠! 오늘은 모르는 길로도 가보겠습니다. 빠빠빠. 정말 미치고 운전을 해주시네요. 야, 진짜 하다 영어로 채팅을 다는데 젠장을. 돈이 계속 나가 미쳐버릴 것 같아.